안녕하십니까. 자바 풀스택 빅데이터 AI 융합 개발자 양성 과정 8회차 2조 블루오션 발표자 백은영, 김종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딥러닝을 통한 주식 추천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주제를 선정했었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및 절차, 프로젝트 수행 결과, 자체평가 의견으로 총 5개의 목차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프로젝트명은 블루오션이고 프로젝트 기간은 총 45일이며 진행 방식은 구글 드라이브로 문서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회의로 진행하며 방향을 잡아갔으며 참여 인원은 총 7명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현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현업에서 하듯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면 구현에도 집중을 했지만 문서 작업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약 1개월 반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00% 대비 약 95%의 진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작업한 기획 문서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요구사항 문서, 업무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간이 테스트,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추적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 개발 언어 및 협업 툴로는 일단 왼쪽에 자바, 스프링을 사용하고 서버는 톰캣,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라이브러리는 마이바티스, 메이븐, JUnit을 사용하였습니다. 파이썬 쪽에서는 파이참, 서버는 플라스크와 스웨거, 딥러닝은 케라스를 사용했고 주식 데이터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랑 라이브러리로는 넘파이, 판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형상 관리는 기터브와 소스트리, 협업은 구글 문서, 화면 설계는 피그마를 사용하였습니다. 팀원 소개 및 역할입니다. 팀장 최경원 씨께서는 마이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맡으셨고, 종훈 씨는 메인 페이지, 파이썬 서버, 주식 딥러닝 훈련, PM 업무도 맡으셨습니다. 형기 씨는 관심 페이지, 상세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를 맡으셨고, 저는 게시판 쪽을 담당하였으며, 재무 씨는 메인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맡으셨습니다. 재환 씨는 헤더 푸터 페이지, 검색 페이지, 종목 상세 검색 페이지를 맡으셨습니다. 해리 씨는 게시판 글 작성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를 담당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및 절차입니다. 사전 기획은 약 10일 정도 소요됐고요. 화면 설계 및 문서 작업,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서비스 구축은 다 약 한 달 정도씩 진행되었습니다. 기획 문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BS 일정 계획서입니다. 일단 간트 차트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제 세부 일정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자 색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작업을 달성했을 경우 작업 완료한 업무를 PM에게 전달. PM은 확인 후 진행한 기간 동안만큼 칸에 색칠을 해줍니다. 이 일정 계획서를 보면서 PM은
회의 때 누가 얼마나 작업을 진행했는지,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알려주고, 이번 목표 달성률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고, 작업이 느린 경우엔 차주 목표 달성률을 올리기 위해 팀원들을 다독여 더 속도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관리해서 프로젝트가 기간 내에 마무리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만든 기획 문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요구사항에서는 각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 아이디, 요구사항명, 상세 설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업무 설계서입니다. 각 화면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 색깔은 화면, 초록색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키텍처 설계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구성 요소들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화면 설계서입니다. 화면을 어떻게 구현할지 미리 예시를 만들어 사용하는 문서로 저희는 이 화면 설계서를 토대로 레이아웃, 디자인,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를 기술하여 개발할 때 이 화면 설계서를 바탕으로 화면을 구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서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구조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개발자가 일관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입니다. 저희가 ERD라고 부르는 개체 관계 모델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저희는 총 테이블이 8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위 테스트 결과서입니다. 개발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합격 여부를 판별, 작동이 안 될 시에는 결합 내용,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기입하는 문서입니다. 통합 테스트 결과서입니다. 단위 테스트 결과서에 있는 기능들과 다른 세부적인 기능들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정의서 추적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던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아닌데?
예. 네 번째로 프로젝트 수행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김종훈 씨께서 발표를 맡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페이지와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 실버 API 쪽 서버랑 이제 딥러닝 쪽을 개발한 김종훈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상단부터 이제 오늘의 AI 추천, 관심 목록, 증권 시장, 그리고 상위 거래량 10종목을 제가 이제 개발한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오늘의 AI 추천 같은 경우는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만 이제 노출이 되고 있으며 매일 랜덤으로 이제 저희가 따로 가이드를 잡은 144건의 주식 중에서 5건을 랜덤으로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이제 종합된 결과를 가지고 2010년부터 그 당일날 이제 종가까지 이제 매일의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돌린 다음에 그 훈련의 결과로 이제 다음 날에 시작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이제 결과값으로 알려줍니다.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 음, 지금 현재 주식 저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전날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라스트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 그 날부터 이제 100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목록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한 유저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즐겨찾기를 한 종목들에 대한 이제 현재가 가격이 올라갔는지 이제 떨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그리고 환율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버 쪽에서 따로 이제 분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5분 단위로 리프레시 해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같은 경우도 따로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가공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행 결과로 플라스크랑 이제 세이버를 이용해서 리스트 API 서버를 운영 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버 화면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근데 제 자리에서 펴져 있는 플라스크 서버인데 이렇게 세이버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떤 걸 제가 호출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해당 주식에 이제 티커를 받아가지고 AI 주식을 추천 처리한다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티커 그러니까 주식 코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빈 상태로 두면 랜덤으로 값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포스트 방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받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AI 추천,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 증권 정보, 세 번째는 인터벌이라고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게 그 검색한 당시에 이제 정보 아니면은 그 당일날의 정보밖에 가지고 있진 않는데
이제 서버 쪽에서는 분 단위로 계속 이제 정보를 호출해가지고 그 당시의 가격을 저장을 해서 1분 단위로 지금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에 수집된 정보들을 서버 쪽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분 단위로 계속 정보를 저장 중이고, 그리고 분 단위 정보를 이제 리스트 API에서 이제 제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엔드포인트 같은 용도가 이제 삼성 하면 이제 삼성이 들어간 그런 주식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려고 만들어둔 엔드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 코드와 이제 시작 날짜랑 끝나는 날짜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들, 그러니까 언제 얼마의 가격이 지금 나왔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저희가 호출해야 되는 값들을 잘 모르게 된다면은 아래쪽에 모델스에서 이제 설명을 볼 수 있어가지고 피커는 주식 코드의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데이트는 이제 날짜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프론트 쪽에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음,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이 주소를 호출을 한 다음에 보내줄 값은 이렇게 보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반환 값으로 이렇게 제이슨 방식으로 이제 반환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으로 주식 AI 딥러닝 훈련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식을 훈련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팀들보다는 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좀 사용되고 있던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정교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사용한 키커를 이용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주식에 대한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시작가, 종가, 그리고 이제 거래량, 그날의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을 가져와가지고 정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교화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케라스의 LSTM 이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어,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크게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있는 거를 좀 사용하는 쪽에 그쳐가지고 아쉽게도 그래서 튜닝이라던가 좀 더 정확도 쪽에서의 이제 노력은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훈련 결과를 봤을 때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조금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이제 전일까지 이제 훈련한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이제 그 전날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훈련을 돌리는데, 그 데이터들의 이제 흐름, 그래프 차트의 흐름을 보고, 아, 이 흐름이랑 이제 우리가 훈련한 그, 결과값의 이제 흐름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오늘 플러스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날 날짜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날에 예측한 값이랑 오늘 플러스 1일이랑 얼만큼의 이제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아, 둘의 그 관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편이다라고 보여가지고 그래서 주 이제 그래프에 이제 선형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가지고 어, 아, 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을 사용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화면들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페이지입니다.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은 목록들을 표시해 주고 해당 종목에 관한 차트를 보여주며 당일 주식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오른쪽에 위치한 별 표시는 즐겨찾기 표시로 해제할 시 관심 페이지에서 이 목록이 사라집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월 단위로 고정이 되어 있고 밑에 버튼을 활용해서 이제 보고 싶은 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별 표시 또한 즐겨찾기 표시로 이곳에서 등록하게 되면 색상이 변하면서 관심 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주식 정보는 이제 해당 종목에 관한 주식 정보를 불러오는 곳인데요. 현재가, 전일 대비, 등락률, 거래량, 전일가, 시가, 고가, 저가가 나타나며 이제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폰트 스타일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뉴스 정보는 해당 종목 이름을 받아서 네이버 뉴스 API를 통해 관련된 뉴스를 3개 불러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 부분입니다. 라디오 버튼에서 이제 뭐 전체, 탈퇴함, 탈퇴하지 않음에 따라 불러오는 정보가 달라지고 삭제 또는 복구가 가능하고 이제 아이디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게시글 부분입니다. 관리자 거의 비슷하며 컬럼을 누를 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 일자와 아이디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며 날짜를 선택해서 로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토론 게시판입니다.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론 게시판 화면에 출력하고요. 제목에 있는 글을 클릭 시 상세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하고 글쓰기 버튼 누르면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고 페이징, 검색 기능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게시글 쓰기 페이지입니다. 제목과 내용 입력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값이 DB에 저장되며 토론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상세 게시판 페이지입니다. 아까 글쓰기로 저장했던 내용을 DB에서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하는데요.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 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고 삭제 버튼 클릭 시 게시글이 삭제됩니다. 근데 저희는 테이블에서 아예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드 델리트에서 0이었던 값이 1로 바뀌면서 게시글이 숨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 작성자와 로그인한 아이디가 일치하면 이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게 처리했고요. 댓글 기능 쪽에서도 이제 등록 버튼 클릭 시 DB의 댓글 값이 저장되고 화면에 저장된 댓글 값이 출력됩니다. 여기도 이제 로그인한 아이디랑 댓글 작성자랑 일치하면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게 해놨고요. 이제 수정을 할 경우 이제 수정 가능한 창이 활성화되며 내용 수정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수정된 내용이 DB에 저장됩니다. 저장 후에는 다시 이 창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삭제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아예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값이 1로 바뀌면서 숨김 처리가 됩니다. 게시글 수정 페이지입니다. 이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DB에 수정된 값이 저장됩니다. 요건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오늘의 뉴스라는 칸이 있는데요. 네이버 뉴스 API를 통해 주식 키워드에 따라서 5개의 관련 뉴스를 불러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약관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이용 약관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약관을 다 불러오고요. 여긴 이제 헤더 페이지입니다. 로고 클릭 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고 이제 키워드를 2글자 이상 입력할 경우 이렇게 해당하는 키워드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로그아웃 버튼이 생기고 관리자일 경우엔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생깁니다. 이제 종목 상세 검색인데 검색창에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종목 상세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검색했을 때 같은 키워드의 종목 이름들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도 페이징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종목 상세 검색 페이지에서는 종목들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하고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거래량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회색으로 구별되게 표시되어서 클릭할 경우 상세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로그인 화면인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는 체크하고 로그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이용 약관을 체크하라고 또 나오고요. 이제 체크를 하나라도 안 할 경우 다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 입력란인데요. 아이디는 소문자랑 숫자로만 작성 가능하고 한글은 입력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B에 저장된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된 아이디라는 문구가 출력되고요. 비밀번호는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랑 이제 패스워드 확인해서랑 다르면은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출력되게 해놨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패스워드는 이제 이렇게 암호화가 처리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이렇게 누르면 이 값들이 DB에 저장이 됩니다. 아이디 찾기 기능인데요. 이름이랑 이메일 입력 후 아이디 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해당하는 아이디를 알려줍니다. 없을 경우는 이렇게 없다고 뜨고요. 이제 비밀번호 찾기인데 이제 아이디,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고 OTP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디, 이름, 이메일을 가진 회원의 테이블에서 그 식별자가 1인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OTP 번호를 생성해서 메일로 전송해 주고요. 이제 입력한 OTP 번호가 맞으면은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 확인란이, 아니, 비밀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OTP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다고 뜹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똑같이 이제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확인이 같아야 하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일 경우에는
이제 사용 중이었던 비밀번호라고 뜹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변경되면 그것도 똑같이 암호값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마이 페이지 화면인데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출력해주며 이름과 아이디는 리드온리로 이제 수정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한 정보가 DB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탈퇴 기능인데 여기서도 아예 탈퇴되는 게 아니라 탈퇴 여부를 1로 변경하여서 1로 변경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댓글 부분인데 모든 댓글은 다 확인이 가능하고 라디오 버튼으로 이제 전체 댓글, 삭제된 댓글, 삭제되지 않은 댓글 다 따로 볼 수 있고요. 이제 회원 아이디로 검색해서 검색한 회원이 남긴 댓글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제, 복구 다 가능하고요. 이 댓글 내용 클릭하면은 해당 게시물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시연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경. 예, 저희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고요. 그냥 한글로만 할 경우 숫자랑 문자 조합해서 해달라고 하고요. 이 로그인을 할 경우 이렇게 이제 오늘의 AI 추천이랑 관심 목록이 뜹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 목록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종목이 이렇게 뜨고요. 검색할 경우 이제 이렇게 다 리스트로 뜨고 검색 누르면 보이고요. 클릭할 경우 또 관심 목록에서 삭제도 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선 이렇게 이제 이름이랑 아이디는 건들 수 없고요. 이 관심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목록 안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리자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아이디 찾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 인수하겠지. 아이디 찾을 수 있고요. 일치하면 이렇게 이제 창 뜨고, 만약 사용 중인 비밀번호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관리자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회원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다 확인 가능하고, 라디오 버튼으로 구분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삭제하면 이렇게 1로 변경돼서 숨겨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 응? 꺼진 거죠. 댓글도 다 삭제 복구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로그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각자 느낀 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주시고요. 소리가 안 들려서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거 지금
혹시 질문이 프로젝트 전체를 얘기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그냥 개인의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어, 전부 다 힘들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걸로는 제가 맡았던 게시판 부분이 정말 힘들었고요. 잘 모르는데 이번에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특히 종훈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생각보다 아시는 부분이 이제 많지 않아가지고 AI 부분도 그렇고 이제 좀 파이썬 쪽도 그렇고 좀 나눠서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맡게 돼가지고 완성도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문서부터 다 개발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현업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입력층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 중에서 이제 주식의 이제 그날의 이제 오픈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이제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에 이제 거래량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요소를 안 넣긴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뭐 그 주식이 갑자기 막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뉴스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좀 뭐라 그럴까 정확도가 그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전까지 이제 가격을 사용해서 좀 정확한 가격보다는 다음날 좀 흐름상 오를 것이다, 좀 흐름상 내릴 것이다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문서들을 잘 만드셨던데, W베이스 지연됐을 때 대책은 들었어요. 그럼 혹시 W베이스에 지연된 내용도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음, 저희가, WS 지연된 내용은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고, 이게 이 사람이 좀 너무 더디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분이 맡아서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 체크가 아니고 실제로 그냥 공정률 체크 정도로 사용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좀 일정률이라던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업무를 누가 얼만큼 지금 맡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테스트 쪽 문서들 보니까 오류 사항들이 하나도 없이 다 완료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면 있으면 버전 관리나 이런 걸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닛 테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방식이랑 유사해가지고 크게 오류는 없었던 편이었고, 통합 테스트 부분에서 이제 사소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게시판 쪽에 이제 뭐를 눌렀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또는 아이디가 이제 본인이 아닌데,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체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서상에는 아까 전에 그 보여주신 문서는 네. 오류가 없이 그냥 다 완료 처리가 된 것처럼 보여서 혹시 아, 그런 부분들을 버전 관리하고 따로 관리를 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료가 다 됐겠지만 이제 네네. 그런 오류가 난 거에 대해서 따로 문서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시고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 버전은 따로 관리하진 않았고, 교육시 끊으셨을까요? 원격에 보시면은, 여기서 픽처서 통합 쪽에 한번 열어보시면, 6번, 7번.
음, 저 부분이구나.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는 글 수정 버튼이 수정을 눌렀을 때 이제 댓글 같은 경우는 150자까지만 지금 제한을 해뒀었는데 프론트 쪽에서 이제 150자 제한을 안 막아놓았어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 좀 걸려가지고 그 부분을 적어놨었고 그래서 프론트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내용들을 적어놓고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끝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아까 모델, 주식 예측 모델이 기존 건 사용하셨다고 하셔서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그 네. 흐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상관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음, 음, 저도 이쪽을 이렇게 크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느 부분으로 이제 좀 증명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전일 거의 추세랑 이제 그 다음날 거랑 이제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는 살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